낭독 18일차.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. 고등학교 3학년 때 두통이 견딜 수 없이 심해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. 머리에 전극선들을 연결해 반응 검사도 하고 척추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척수까지 뽑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. 두통뿐 아니라 나 자신이 보기에도 생각과 행동이 정상은 아니었기에 급기야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. 다른 정신질환자들 속에 있으니 나는 제법 정상인이었다. 한 남자는 사법고시에 여러 번 실패한 판사였는데 나를 계속 변호사라고 불렀다.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정부기관에서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 비밀리에 파견한 스파이였다.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사와 스파이를 오가야 했다. 며칠 후 병원 원장인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.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. 넌 정상이 아니야. 학생 주임 선생님이 모자로 때리며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흰 가운을 입은 전문의가 그렇게 단정 지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. 고개를 돌려 외면하려는 찰나 의사가 다시 말했다. 하지만 완전히 정상이 아닌 건 아냐. 그러니 넌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. 그 말에 글썽거리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. 훌륭한 의사의 배려로 그날로 병원을 나와 열심히 공부해 대학 국문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. 인도의 명상센터에서 생활하던 초기에 나는 무의식에서 분출해 나오는 걷잡을 수 없는 내용물들로 인해 정신이 위태위태했다. 감기가 심하면 체중이 급격히 준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. 어딘가를 돌아다니다 뼈만 앙상해져 돌아오면 가까운 재미교포 친구가 보리수 아래서 나를 껴안으며 말하곤 했다. 넌 맛이 갔어. 그러고는 내 등을 어루만지며 덧붙였다. 하지만 걱정 마. 아주 맛이 간 건 아니니까. 포옹만큼이나 그 말이 내겐 큰 위안이고 힘이었다. 내가 아직 아주 맛이 간 건 아닌 것이다. 정신적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닐까. 넌 정상이야. 넌 아무 문제 없어. 라는 지나친 동료보다는 넌 비정상이긴 하지만 완전히 비정상인 건 아니야. 넌 문제투성이지만 적어도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. 그러니 아주 망가진 건 아니야. 라는 말. 그렇다. 모자 가운데를 찢어서 머리카락을 내놓고 다니는 창조성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리고 우리 중 누가 미쳤다는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. 그런데 왜 자신에게 계속 넌 아무 문제 없어. 넌 완벽해. 라고 강박적으로 말해야 하는가. 그럼 정말로 문제가 된다.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줄 말도 그것인지 모른다. 넌 이상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인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. 미치긴 했지만 그 미침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것. 살짝 미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. 그리고 정상이 꼭 자랑만은 아니라는 것. 미국에서 가르침을 편 한국의 숭산 스님이 어느 날 보스턴 근교의 케임브리지 선원에서 대중을 상대로 증문즉답 형식의 법문을 할 때였다. 뒤쪽에 앉은 한 청년이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질문을 던져 자중을 술렁이게 했다. 대화가 끊기고 그 질문자를 보기 위해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. 숭산 스님은 안경 너머로 그 청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. 순간 방에는 아찔한 정적이 흘렀다. 스님은 청년 쪽을 향해 몸을 약간 기울여더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고함쳤다. 자네 미쳤군. 모든 청중이 숨이 멎었다. 방 안의 긴장감이 몇 배로 치솟고 제자들도 당황했다. 한 제자는 스님에게 아무리 미쳤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. 라고 속삭여주고 싶었다. 그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. 그러나 스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
영원처럼 느껴진 몇 초의 침묵을 깨고 스님은 이 말로 끝을 맺었다. 그렇지만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어. 방 안이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. 그 안도의 분위기가 사람들을 타고 퍼져나갔고 청년의 마음에도 스쳤다. 숭산 스님은 그런 식으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. 이 일화를 전하며 스님의 제자였던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교수 존 카바찌는 말한다. 스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광기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민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자신의 단점과 마주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단점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.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본연의 정체성과 가까워지라는 것이었다. 우리는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줄 누군가를 갈구한다. 넌 불완전해. 언제까지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. 하지만 넌 아름다워. 라고 말해줄 사람을. 하지만 만약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. 이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가.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.